그때 교실 앞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1학년 2반 친구들, 안녕.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담임을 맡게 된 정우진입니다. 할인이에게서 눈을 떼고 담임 선생님을 바라본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7년 전 대학 시절 나와 깊게 사랑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떠나버린 남자. 그리고 내 딸 할인이의 아빠. 그가 교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나타나 내 딸의 삶에 들어오려 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딸아이의 아빠로 관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최민정입니다. 32의 나이에 초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딸을 바라보니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할인이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밝았습니다. 혼자가 된 뒤 할인이는 내 삶을 버티게 하는 이유였고 세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나는 그럴 때마다 짧게 웃으며 사정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들뜬 할인이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학교 다니는 거야? 새로운 친구들도 많겠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머리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응, 오늘부터 진짜 초등학생이야. 새로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셨으면 좋겠는데. 싱글맘이라는 그림자가 딸에게 드리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강당에서의 입학식이 끝나고 배정받은 각자의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교실 앞에 놓인 알록달록한 이름표, 부모들의 환한 미소, 긴장한 아이들의 눈빛. 그 풍경 속에서 나는 할인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자기 책상을 발견하고는 얼른 뛰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들뜬 할인이의 모습을 담기 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교실 앞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1학년 2반 친구들, 안녕.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담임을 맡게 된 정우진입니다. 할인이에게서 눈을 떼고 담임 선생님을 바라본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7년 전 대학 시절 나와 깊게 사랑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떠나버린 남자. 그리고 내 딸 할인이의 아빠. 그가 교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진. 그토록 지우려 했던 이름. 나는 단 한순간도 그를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딸의 곁에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인이는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선생님 멋있다.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입학식이 끝나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교실을 나설 즈음 우진이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도 나를 알아본 것일까?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를 떠나던 그날 우진은 그저 자기 입장만을 말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랑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 앞에 나는 한동안 말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이를 데리고 얼른 교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민정 씨 맞죠? 낯익은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예전과 다르지 않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쩐지 깊은 후회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내 곁에서 할인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예요. 예쁘죠? 순간 우진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할인이와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할인이의 학교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내 마음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듯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할인이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우진이와 헤어진 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나는 누구보다 꿈이 많고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해외 연수의 기회까지 생겨서 정말 바쁜 캠퍼스 생활을 했습니다. 우진은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동아리 연합에서 만났습니다. 우진은 조용하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언제나 당당한 내 모습에 반해 먼저 내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진은 스스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나와 비교를 했을 때 학벌, 성적, 인기 등 모든 것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나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우진은 점점 더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었고 결국은 나를 피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우리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별한 직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하던 마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세상이 한순간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장학금과 해외 연수의 기회도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명문대생,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이 한순간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친정은 멀고 경제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미용실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손재주가 어느 정도 있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미용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일이 나와 할인이에게 안정을 주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점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정우진이 나타난 것입니다. 미련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의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진이 할인이 아빠가 자기라는 걸 눈치라도 채면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행히 할인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는 갈 일이 없어 우진과도 마주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나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담임과의 상담 날이 찾아왔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지 말까 생각을 했지만 할인이를 위해서 사적인 감정은 모두 지워버리고 상담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우진의 시선이 내게 닿았습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혔지만 태연한 척 우진의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정 씨, 아니, 할인 어머님.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작은 말조차 내 마음을 흔들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인이의 그림과 글씨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참 밝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공부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어요. 엄마를 많이 닮았나 봐요. 살짝 당황했지만 표정을 숨기며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저를 좀 닮았어요. 가족 관계를 봤어요. 아빠 이름이 없던데. 사별했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이나 내뱉어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아이 얘기만 하죠. 선생님은 아이의 선생님일 뿐이에요. 더 이상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고 눈빛은 그를 정면으로 막아섰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혹시라도 우진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만약 할인이가 진실을 듣게 된다면, 미련하게 사별했다는 거짓말은 왜 했을까?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자책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할인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 만나고 왔어? 응, 우리 선생님 진짜 좋지? 애들 말도 잘 들어주고 재밌고 또 나를 제일 예뻐해. 할인이는 활짝 웃으며 엄지를 척 들어 올렸습니다. 너를 제일 예뻐해. 응.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름만 불러. 근데 나한테는 우리 할인이라고 불러.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찮아. 모를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미용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전날 들은 우리 할인이란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미용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 예약이 밀려 있어 미용실 안은 드라이어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할인이 담임 우진입니다. 낯익은 이름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이가 교실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넘어졌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찍고 진료 기다리고 있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서둘러 손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백 가지의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다쳤길래 엑스레이까지 찍는 걸까? 우진이 말대로 정말 크게 다치진 않았을까? 생각만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려 들어가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할인이. 그런데 아이 옆에는 우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이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고 할인이는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지만 금세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할인이는 나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발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팠어? 아니 하나도 안 아팠어. 우리 선생님이 나 붕대 감을 때도 옆에서 손잡아줬어. 할인이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마주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어요.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고 인대 쪽이 살짝 늘어났다고 해요. 붓기가 나아질 때까지 붕대는 하고 있는 게 좋다고 하네요. 우진은 차근차근 아이의 상태를 알려줬습니다. 순간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내가 없는 사이 누군가가 내 아이를 돌봤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나를 떠나갔던 우진이. 한편으로는 담임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눌렀습니다. 할인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선생님이 아빠 같았어. 다른 아빠들처럼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걱정도 해주고 너무 좋았어.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내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우진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그런 말은 오늘까지만 하자.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제가 알아서 조퇴하는 걸로 처리할게요. 집으로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어차피 저는 학교로 다시 들어가 봐야 하는데 하린이 집이 학교와 가깝잖아요. 가는 길에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우리 선생님 차 타고 집에 가자. 나 다리도 아픈데. 하린이까지 이렇게 말하니 더는 거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나와 우진은 어색했고 하린이는 긴장이 풀렸는지 곤히 잠들었습니다. 민정아, 하린이 말이야. 정말 잘 키웠어. 침묵을 깨고 우진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 아이 아빠와는 언제 사별했어? 그게. 갑작스런 질문에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누가 보아도 크게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아, 너 사별했다는 거 혹시 거짓말이야?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하는 표정. 이건 네가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습관 같은 거잖아. 우진은 나의 습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처음부터 없었어. 나 혼자 낳았고 나 혼자 길렀어. 우진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눈동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하린이? 아니야. 집에 거의 다 왔으니 여기서 내릴게.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나는 우진의 말을 끊고 얼른 하린이를 깨웠습니다. 엄마, 벌써 집에 도착했어? 나 선생님이랑 더 있고 싶은데. 선생님은 빨리 학교에 들어가셔야 한대. 내일 다시 보자.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내일 다시 봐요. 하린이는 우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진도 하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다정한 아빠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 푹 쉬고 내일 씩씩하게 만나자. 우진도 아쉬운 듯이 발걸음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나는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과 하린이에게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며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하린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린이 친구가 하린이를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오늘 두 친구가 장난하다가 같이 넘어졌던 일로요. 절차상 어머님이 학교 학폭위원회에 나오셔야 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학교로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기가 막혔습니다. 우진의 말에 의하면 둘이 장난을 하며 뛰다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상처도 하린이가 더 컸고 너무 황당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요. 다음 날 하린이를 부축하며 함께 등교했습니다. 교실 앞까지 바래다 주고 우진이 오기 전 얼른 때 회의실에 갔습니다. 때 회의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상대 측 부모님, 학폭위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유가 그러는데 하린이가 자기를 일부러 밀었다고 합니다. 하린이는 은유를 밀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꼬여 넘어졌고 은유 팔에 상처가 생겨서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 팔에 흉터라니. 나를 보자마자 은유 엄마와 아빠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하린이와 은유 둘 다 장난을 치며 뛰어가다 둘이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유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우리 은유는 거짓말하는 애가 아닌데요. 나는 은유 부모님의 큰 소리에 주눅이 들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울했지만 하린이를 변호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린이가 밀었다잖아요. 막무가내로 우기는 은유의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업이 이제 끝나서 늦었습니다. 1학년 2반 담임입니다.
저는 여기에 목격자로 왔습니다. 우진을 보고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한 지원군 같았습니다. 은유 어머니, 아버지, 은유에게 상황을 제대로 들으신 거 맞습니까? 그럼요. 몇 번을 물어봤는걸요. 할인이가 밀었다고 말했어요. 어제 있었던 할인이와 은유의 일은 제가 봤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추월하며 손살같이 뛰다가 둘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요. 복도에서 누가 저렇게 뛰나 보려고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진은 은유의 부모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유의 엄마와 아빠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니 아이들을 불러서 어제 상황을 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진은 할인이와 은유를 데려왔습니다. 할인아, 은유야, 어제 너희가 넘어졌던 일을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니? 은유랑 장난치면서 뛰다가 은유 발에 넘어졌어요. 할인이가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은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유야, 너도 말해보겠니? 저는 그냥 할인이 발에 넘어졌어요. 은유야, 어제는 할인이가 밀었다면서. 아니야, 안 밀었어. 선생님이 할인이만 예뻐해서 할인이가 미워서 거짓말했어. 황당한 이유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의 중재로 사건은 일단락됐고 결국 은유의 사과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때 우진이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오늘 바빠. 다음에 해. 왜 이렇게 나를 피하려고만 하니? 알겠어. 수업 끝나면 연락해.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자신이 할인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아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복잡해 미용실에도 가지 못하고 학교 운동장 끝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가 다 끝났으니 내가 있는 쪽으로 오겠다고. 나는 학교 근처의 카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벤치에 계속 앉아 있는데 멀리 우진이 교문 쪽으로 급하게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둥지둥 뛰는 모습이 할인이와 닮아 보였습니다. 나도 우진의 뒤를 따라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는 벌써 반 이상을 마신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도 어떤 심정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우진은 빠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인이에 대해 할 말 있지? 우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할인이에 관한 거야. 너도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바로 말할게. 할인이 내 딸이야. 나는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진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내 딸이야.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혼자 낳았고 혼자 키웠어. 우진이 손을 내리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할인이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 물론 민정이 내 딸이라서 그랬을지도 몰라. 처음엔 나도 그런 줄만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할인이를 볼 때마다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 본가에 가서 내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봤는데 놀랍게 할인이와 닮아 있더라. 그래서 할인이의 가족 관계라든지 신상 기록을 봤는데 할인이가 태어난 날이 우리가 헤어지고 8개월 후였어. 그리고 할인이도 복숭아 알러지가 있더라고. 나도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말이야. 그동안 우진은 할인이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오늘처럼 네가 먼저 말해주길 바랬어. 민정아, 나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진의 말은 내가 생각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치졸했어. 괜한 자격지심에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진심이었고 간절했습니다. 너와 헤어지고 나를 돌아보게 됐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동안 민정이 너 혼자 아이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 나도 내 딸을 책임지고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든 세월 내가 홀로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야 깨닫다니.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 지난 8년 동안 할인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 너무 많은 게 변했고 나도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당장 대답은 못해. 나도 서두르지 않을게. 그저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진은 분명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고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천천히 알아가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이에게도 우진이 내가 아빠라는 사실을 알릴 거야. 우진이 내가 있는데 언제까지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 수 없잖아. 이번 주말에 우리 할인이에게 모든 걸 말하자. 그게 할인이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주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나는 할인이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졌지만 초록빛이 한창 물드는 계절이었습니다. 할인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돗자리 가져왔지? 나 그네도 타고 싶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인이 눈을 크게 뜨더니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다. 우진 선생님. 할인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안녕. 오늘 공원에 왔구나. 네, 선생님은 여기 왜 왔어요? 할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가 주말에 엄마랑 공원에 간다고 자랑했잖아. 할인이 다리도 괜찮은지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걱정이 돼서 왔지. 네 엄마가 내 부탁에 허락도 하시고. 할인이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입꼬리를 활짝 올렸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은 정말 나를 예뻐한다니까.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와, 진짜 신난다. 민정은 우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도시락 가방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내가 정성껏 싼 김밥과 샌드위치, 과일이 도시락통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김밥을 한 입 가득 넣고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싸준 김밥이 제일 맛있어. 아, 선생님도 먹어보세요. 할인은 김밥 한 줄을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은 받아들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할인아. 내가 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세 사람은 오순도순 도시락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은 우진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나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제 머리 파마해준다고 머리 만져줬는데 머리가 사자 머리처럼 됐어요. 제가 너무 웃겨서 웃으니까 엄마도 웃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좀 엉성했지.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칭찬 스티커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엄마가 정말 좋아했어요. 할인이가 그림도 잘 그리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앞으로도 스티커 많이 붙여줄게. 할인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기분 좋아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할인이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엄마랑 선생님이 오늘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할인이는 눈을 반짝이며 나와 우진을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뭔데요, 엄마?
나는 잠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인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인이는 아빠가 없는 줄로만 알고 있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늘 그러잖아. 우리 둘이서 충분하다고. 나는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꾹 참으며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내 아빠가 있어. 지금 내 옆에 계신 선생님이 바로 내 아빠야. 순간 할인이는 눈을 크게 뜨고 우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할인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인아. 내가 내 아빠야. 그동안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인이는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가가 붉어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 맞아요? 우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나는 내 아빠였어.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옆에 있고 싶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아빠가 실수했어. 오래전에 엄마와 헤어지면서 내가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입학식 날 다시 만나게 됐고 할인이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걸 알게 됐지. 할인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같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우진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인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살아? 나와 우진은 서로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할인아, 그건 아직 아니야. 서로 떨어져 살았던 시간이 많았지 않았니? 엄마와 아빠는 그 시간만큼 서로를 더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 아빠는 자주 놀러 올 거야. 오늘처럼 같이 소풍도 다닐 수 있고. 아빠가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할인이는 신이 나서 아빠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우진은 웃으며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와 우진은 처음부터 옆에 있었던 아빠처럼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빠, 내일도 나 만나러 올 거지? 우진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할인이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이제 아빠 있다. 선생님이 우리 아빠다. 나와 우진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할인이를 핑계로 다시 서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미용실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우진이 할인이를 혼자 돌보기도 했습니다. 우진이가 할인이에게 아빠라고 밝힌 후 할인이는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졌습니다. 우진도 열심히 아빠 노릇을 했습니다. 우진은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며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용실 손님들이 나를 보며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장님, 남자친구 생기셨죠? 표정에서 다 보여요. 남자친구가 잘 해주나 봐요.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 생각을 해보니 며칠 전부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셋 가족이 되는 걸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웠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운명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민정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